아주 오랜 옛날 강원도 태백산맥 깊숙한 곳 봉화산 아래 작은 동네에 마음씨 착하기로 유명한 김연화라는 홀로 사는 여인이 살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과부라고 불렀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굳건하고 따뜻한 마음을 존경하며 칭송했지요. 마을 입구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 초입에는 버럭 김씨라고 불리는 김덕배라는 호라비가 외아들 김돌쇠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하나뿐인 아들 돌쇠는 김덕배에게 너무나 소중했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어리숙했답니다. 돌쇠는 심성이 곱고 순수했지만 알아듣는 것이 늦고 배우는 속도도 느렸습니다. 버럭 김씨는 외동아들이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할까, 험한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까 늘 걱정하며 키웠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돌쇠가 20살을 훌쩍 넘긴 혼인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버럭 김씨는 늙기 전에 아들 장가라도 보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여기고 큰 결심을 하고 마을 중매쟁이 박씨 아줌마를 찾아 며느리감을 알아봤지만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김 어르신. 돌쇠 도련님은 인물도 훤하고 착하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색시들이 같이 살면 갑갑하다고 할 것 같아서. 쯧쯧. 중매를 보러 온 처녀들은 모두 고개를 가로저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 아침 떡국을 끓여 돌쇠와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하던 버럭 김씨는 결심한 듯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돌쇠를 마주 앉혔습니다. 돌쇠야, 금년에는 꼭 장가를 드려야 한다. 싫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에서 평생 살 거예요. 장가 안 갈래요. 아니, 왜 장가를 안 간다는 것이냐? 사내 자식이 배필을 만나 가정을 꾸려야지. 평생 늙은 아비랑 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버지도 보셨잖아요. 처녀들이 다 저를 바보라고 비웃고 도망갔어요. 저는 그런 여자랑 결혼하기 싫어요. 다시는 장가 얘기 꺼내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 떡국 좀 더 주세요. 다음 날 새벽부터 버럭 김씨는 마당에 털썩 앉아 커다란 참나무 둥치를 가져다 놓고 깎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 나무는 어디에 쓰시려고 다듬으세요? 땔감도 아닌데. 몽둥이다. 이 녀석아. 장가 안 갈 거면 몽둥이 찜질이라도 톡톡히 해야지. 자, 몽둥이 맛 좀 볼 테냐. 장가 가라.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장가 갈게요. 또 어느 날처럼 몽둥이를 높이 들고 돌쇠를 쫓던 버럭 김씨는 갑자기 밭둑에서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야. 아이고, 다행이다. 누구시오? 남의 집담을 함부로 넘다니. 혹시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잖아요. 왜 그렇게 숨을 씩씩거리시오? 얼굴은 온통 흙투성이인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요?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쫓기다가 담을 넘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서 안으로 들어와요. 우선 숨부터 진정시키고. 장가 때문에 아버지께 몽둥이로 쫓기다니 정말 딱하군요. 하지만 아버님 마음도 이해가 돼요. 혼인은 좋은 거니까. 예로부터 일륜지대사라고 했잖아요. 혼인이요. 혼인이 뭐가 좋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처녀들은 저만 보면 바보라고 놀리고 도망가기 바쁜데요. 혼인이란 말이죠.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외롭지 않고 든든하겠죠? 그리고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정말로 혼인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럼요. 제대로만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장가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마음만 먹으면 안 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저도 혼인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줌마, 아니, 마님. 부디 저에게 장가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정말이시죠? 장가가는 법만 가르쳐 주신다면 아버지한테 몽둥이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꼭 장가갈 거예요. 자, 우선 전할례부터 시작해야 해요. 전할래요. 그건 또 뭐예요? 전할례라는 건 신랑이 기러기를 신부 댁에 보내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청하는 의식이에요. 원래는 살아있는 기러기를 써야 하지만 요즘은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쓰기도 하죠. 자, 기러기를 이렇게 손에 들고 아이고, 기러기요. 장가가려면 기러기를 잡아야 해요. 저는 새 정말 싫어하는데. 새똥도 싫고, 깃털도 징그러운데. 기러기는 나무로 깎은 거니까 걱정 마세요. 자, 이걸 들고 한번 해봐요. 다음은 교벨의 차례예요. 신랑 신부가 서로 절을 하는 의식이고요. 그리고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친형례, 혼례 절차가 꽤 복잡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예필상이라는 게 있는데 신랑이 신부의 잠자리를 봐주는 의식이에요. 첫날 밤을 준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저기 있는 이부자리를 한번 정리해 볼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신부는 팔다리가 없어요. 왜 제가 신부 이부자리를 정리해야 돼요? 신부가 직접 하면 더 깔끔할 텐데. 쯧쯧. 그건 첫날 밤을 잘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마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남녀가 혼인하면 첫날 밤에 으흠. 첫날 밤. 첫날 밤에 뭘 하는데요? 밤에 야식이라도 먹는 건가요? 에휴, 정말 답답하네. 이 답답한 사람아. 첫날 밤에는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이요. 사랑을 어떻게 나눠요? 떡처럼 잘라서 나눠 먹는 건가요? 아이고, 내가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네. 좋아요. 그럼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자, 이쪽으로 와봐요. 이부자리 밑에 눕고 저 베개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끌어안고 있어봐요. 따뜻하게 품에 안듯이. 그리고 가만히 느껴봐요. 베개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신기하네요. 베개가 보들보들하고 따뜻하네요. 자, 이제 베개 말고 나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아버지한테 몽둥이 피해 도망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마님 덕분에 따뜻한 방에서 편히 쉬게 됐네.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마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베개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안으라고 하셨어. 왜 갑자기 화를 내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 사람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귀한 혼례복을 함부로 벗으면 어떡해요? 에휴. 이 답답한 사람. 내가 속이 터져서 정말 못 참겠네. 장가가는 법을 제대로 알려주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기요. 마님. 지금 뭘 하시려고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간지러워요. 장가를 어떻게 가는지 제대로 알고 싶다고 했죠? 그럼 군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요. 자, 이제 내가 한 것처럼 내 속옷을 전부 벗어요. 어서. 네, 이제 내 위로 올라와요. 위로요. 어떻게 올라가는데요? 제가 무거워서 마님이 힘드실 텐데요. 부러지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고 말을 타듯 살살 올라타거라. 자, 어서. 알겠습니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뭘 해야 해요? 그 다음은 말이 필요 없느니라. 그냥 느끼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래. 바로 그렇게. 더 깊숙이. 바로 그 시각
과부의 흑담 대문 앞에는 삿갓을 쓴 소금 장수 박씨가 커다란 소금 자루를 짊어지고 서 있었습니다. 마님. 마님 계십니까? 소금 장수 왔습니다. 소금 왔어요. 입 막으며 조용히 닥치거라. 지금 내 아들 돌쇠가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입 닥치고 조용히 사라지거라.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혀를 뽑아버릴 테니.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사람 잘못 봤소. 나는 소금 장수 박씨요. 조용히 닥치거라. 지금 내 아들 돌쇠가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입 닥치고 조용히 사라지거라.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혀를 뽑아버릴 테니. 이 엽전은 입막음 대가이니 감사히 받거라. 이건 돈. 이 귀한 돈을 왜 저에게. 그리고 돌쇠 도련님이 마님께 장가를. 정말입니까? 거짓말 같으냐. 이 엽전은 입막음 대가이니 감사히 받거라. 그리고 마을에 돌아가서 오늘 여기서 벌어진 일을 크게, 아주 크게, 멀리, 아주 멀리 떠들어 주시게. 알겠느냐? 돌쇠 도련님이랑 마님. 알겠습니다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돌쇠에게 아무리 중매를 넣어도 시집올 여인이 없어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버럭 김씨는 며칠 전 우연히 동네 안악들로부터 김연화 과부에 대한 흥미로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복의 김영감. 저기 저 마을 끝 외딴 집에 혼자 사는 김과부를 알고 있는가? 그럼 알다마다.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그 김과부 말하는 게지? 얼굴도 곱고 솜씨도 좋고 아주 싹싹한 여자라더구먼. 맞네. 혼자 산지 벌써 10년은 넘었는데 쯧쯧 혼자 밭일이며 집안일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다더라. 집에 힘쓸 남자가 없어 그런지 고민이 많다더구먼. 옳거니. 바로 그거구먼. 그럼 되겠구먼. 안악들의 귓속말 소문을 듣는 순간 버럭 김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김과부가 돌쇠 짝으로 딱 맞는 짝이로구나. 마침 김과부에게는 집안일을 돕고 힘쓸 남자가 필요하고 돌쇠는 어떻게든 장가를 보내야 하니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집불통 아들 돌쇠가 좋은 말로는 알아듣지 못할 것을 뻔히 알기에 일부러 몽둥이질을 해대며 돌쇠를 김과부 집으로 반강제로 몰아넣고 얼떨결에 두 남녀가 한 이불에 눕도록 기상천외한 계획을 꾸몄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장수를 매수하여 마을에 헛소문을 퍼뜨려 김과부가 꼼짝없이 돌쇠와 혼이 나도록 만들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돌쇠 장가 보내기 대작전이었던 셈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글쎄, 김돌쇠 그 바보 녀석이 옆집 김과부 마님과 글쎄. 밤에 몰래. 아이고,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하구먼. 쯧쯧. 온 동네 망신살이구먼. 소금 장수에 과장된 소문 덕분에 모질이 돌쇠와 정절과부 김연화가 밤에 몰래 야반도주했다는 황당무계한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후 돌쇠와 과부 김연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소문 때문에 꼼짝없이 발이 묶인 김연화는 결국 돌쇠에게 시집을 왔고 순박한 돌쇠는 얼떨결에 꿈에도 그리던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모질이 돌쇠와 정절과부 김연화의 요란한 혼례가 치러지던 날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던 아버지 버럭 김씨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 기뻐하며 흥얼거렸습니다. 자식을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반, 어사반이 되어야 한다더니 내 이 늙은 몸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어 아들 장가를 맺어주었으니 이제야 내가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자게 되었구먼. 에헤라디야, 풍악을 울려라. 옛말에 다이를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반, 어사반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는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숭고한 사랑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모자람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 돌쇠를 위해 온갖 꾀를 다 부려 마침내 장가를 성공시킨 아버지 버럭 김씨의 지혜와 헌신적인 사랑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 부모님의 크나큰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모두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 덕분이었을 테니까요. 아주 오랜 옛날 강원도 태백산맥 깊숙한 곳 봉화산 아래 작은 동네에 마음씨 착하기로 유명한 김연화라는 홀로 사는 여인이 살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과부라고 불렀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굳건하고 따뜻한 마음을 존경하며 칭송했지요. 마을 입구,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 초입에는 버럭 김씨라고 불리는 김덕배라는 호라비가 외아들 김돌쇠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하나뿐인 아들 돌쇠는 김덕배에게 너무나 소중했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어리숙했답니다. 돌쇠는 심성이 곱고 순수했지만 알아듣는 것이 늦고 배우는 속도도 느렸습니다. 버럭 김씨는 외동아들이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할까, 험한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까 늘 걱정하며 키웠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돌쇠가 20살을 훌쩍 넘긴 혼인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버럭 김씨는 늙기 전에 아들 장가라도 보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여기고 큰 결심을 하고 마을 중매쟁이 박씨 아줌마를 찾아 며느리감을 알아봤지만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김 어르신. 돌쇠 도련님은 인물도 훤하고 착하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색시들이 같이 살면 갑갑하다고 할 것 같아서. 쯧쯧. 중매를 보러 온 처녀들은 모두 고개를 가로저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 아침 떡국을 끓여 돌쇠와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하던 버럭 김씨는 결심한 듯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돌쇠를 마주 앉혔습니다. 돌쇠야, 금년에는 꼭 장가를 드려야 한다. 싫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에서 평생 살 거예요. 장가 안 갈래요. 아니, 왜 장가를 안 간다는 것이냐? 사내 자식이 배필을 만나 가정을 꾸려야지. 평생 늙은 아비랑 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버지도 보셨잖아요. 처녀들이 다 저를 바보라고 비웃고 도망갔어요. 저는 그런 여자랑 결혼하기 싫어요. 다시는 장가 얘기 꺼내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 떡국 좀 더 주세요. 다음 날 새벽부터 버럭 김씨는 마당에 털썩 앉아 커다란 참나무 둥치를 가져다 놓고 깎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 나무는 어디에 쓰시려고 다듬으세요? 땔감도 아닌데. 몽둥이다. 이 녀석아. 장가 안 갈 거면 몽둥이 찜질이라도 톡톡히 해야지. 자, 몽둥이 맛 좀 볼 테냐? 장가 가라.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장가 갈게요. 또 어느 날처럼 몽둥이를 높이 들고 돌쇠를 쫓던 버럭 김씨는 갑자기 밭둑에서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야, 아이고, 다행이다. 누구시오? 남의 집담을 함부로 넘다니. 혹시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잖아요. 왜 그렇게 숨을 씩씩거리시오? 얼굴은 온통 흙투성이인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요?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쫓기다가 담을 넘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서 안으로 들어와요. 우선 숨부터 진정시키고. 장가 때문에 아버지께 몽둥이로 쫓기다니 정말 딱하군요. 하지만 아버님 마음도 이해가 돼요. 혼인은 좋은 거니까. 예로부터 일륜지대사라고 했잖아요. 혼인이요. 혼인이 뭐가 좋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처녀들은 저만 보면 바보라고 놀리고 도망가기 바쁜데요. 혼인이란 말이죠.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외롭지 않고 든든하겠죠?
그리고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정말로 혼인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럼요. 제대로만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장가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마음만 먹으면 안 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저도 혼인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줌마, 아니, 마님. 부디 저에게 장가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정말이시죠? 장가가는 법만 가르쳐 주신다면 아버지한테 몽둥이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꼭 장가갈 거예요. 자, 우선 전할례부터 시작해야 해요. 전할래요. 그건 또 뭐예요? 전할례라는 건 신랑이 기러기를 신부 댁에 보내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청하는 의식이에요. 원래는 살아있는 기러기를 써야 하지만 요즘은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쓰기도 하죠. 자, 기러기를 이렇게 손에 들고 아이고, 기러기요. 장가가려면 기러기를 잡아야 해요. 저는 새 정말 싫어하는데. 새똥도 싫고, 깃털도 징그러운데. 기러기는 나무로 깎은 거니까 걱정 마세요. 자, 이걸 들고 한번 해봐요. 다음은 교벨의 차례예요. 신랑 신부가 서로 절을 하는 의식이고요. 그리고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친형례, 혼례 절차가 꽤 복잡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예필상이라는 게 있는데 신랑이 신부의 잠자리를 봐주는 의식이에요. 첫날 밤을 준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저기 있는 이부자리를 한번 정리해 볼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신부는 팔다리가 없어요. 왜 제가 신부 이부자리를 정리해야 돼요? 신부가 직접 하면 더 깔끔할 텐데. 쯧쯧. 그건 첫날 밤을 잘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마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남녀가 혼인하면 첫날 밤에 으흠. 첫날 밤. 첫날 밤에 뭘 하는데요? 밤에 야식이라도 먹는 건가요? 에휴, 정말 답답하네. 이 답답한 사람아. 첫날 밤에는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이요. 사랑을 어떻게 나눠요? 떡처럼 잘라서 나눠 먹는 건가요? 아이고, 내가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네. 좋아요. 그럼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자, 이쪽으로 와봐요. 이부자리 밑에 눕고 저 베개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끌어안고 있어봐요. 따뜻하게 품에 안듯이. 그리고 가만히 느껴봐요. 베개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신기하네요. 베개가 보들보들하고 따뜻하네요. 자, 이제 베개 말고 나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아버지한테 몽둥이 피해 도망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마님 덕분에 따뜻한 방에서 편히 쉬게 됐네. 아이고, 잘 됐다. 잘 됐어. 마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베개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안으라고 하셨어. 왜 갑자기 화를 내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 사람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귀한 혼례복을 함부로 벗으면 어떡해요? 에휴. 이 답답한 사람. 내가 속이 터져서 정말 못 참겠네. 장가가는 법을 제대로 알려주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기요. 마님. 지금 뭘 하시려고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간지러워요. 장가를 어떻게 가는지 제대로 알고 싶다고 했죠? 그럼 군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요. 자, 이제 내가 한 것처럼 내 속옷을 전부 벗어요. 어서. 네, 이제 내 위로 올라와요. 위로요. 어떻게 올라가는데요? 제가 무거워서 마님이 힘드실 텐데요. 부러지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고 말을 타듯 살살 올라타거라. 자, 어서. 알겠습니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뭘 해야 해요? 그 다음은 말이 필요 없느니라. 그냥 느끼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래. 바로 그렇게. 더 깊숙이. 바로 그 시각, 과부의 흑담 대문 앞에는 삿갓을 쓴 소금 장수 박씨가 커다란 소금 자루를 짊어지고 서 있었습니다. 마님 계십니까? 소금 장수 왔습니다. 소금 왔어요. 입 막으며 조용히 닥치거라. 지금 내 아들 돌쇠가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입 닥치고 조용히 사라지거라.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혀를 뽑아버릴 테니.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사람 잘못 봤소. 나는 소금 장수 박씨요. 조용히 닥치거라. 지금 내 아들 돌쇠가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입 닥치고 조용히 사라지거라.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혀를 뽑아버릴 테니. 이 엽전은 입막음 대가이니 감사히 받거라. 이건 돈. 이 귀한 돈을 왜 저에게. 그리고 돌쇠 도련님이 마님께 장가를. 정말입니까? 거짓말 같으냐. 이 엽전은 입막음 대가이니 감사히 받거라. 그리고 마을에 돌아가서 오늘 여기서 벌어진 일을 크게, 아주 크게, 멀리, 아주 멀리 떠들어 주시게. 알겠느냐? 돌쇠 도련님이랑 마님. 알겠습니다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돌쇠에게 아무리 중매를 넣어도 시집올 여인이 없어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버럭 김씨는 며칠 전 우연히 동네 안악들로부터 김연화 과부에 대한 흥미로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복의 김영감. 저기 저 마을 끝 외딴 집에 혼자 사는 김과부를 알고 있는가? 그럼 알다마다.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그 김과부 말하는 게지? 얼굴도 곱고 솜씨도 좋고 아주 싹싹한 여자라더구먼. 맞네. 혼자 산지 벌써 10년은 넘었는데 쯧쯧 혼자 밭일이며 집안일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다더라. 집에 힘쓸 남자가 없어 그런지 고민이 많다더구먼. 옳거니. 바로 그거구먼. 그럼 되겠구먼. 안악들의 귓속말 소문을 듣는 순간 버럭 김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김과부가 돌쇠 짝으로 딱 맞는 짝이로구나. 마침 김과부에게는 집안일을 돕고 힘쓸 남자가 필요하고 돌쇠는 어떻게든 장가를 보내야 하니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집불통 아들 돌쇠가 좋은 말로는 알아듣지 못할 것을 뻔히 알기에 일부러 몽둥이질을 해대며 돌쇠를 김과부 집으로 반강제로 몰아넣고 얼떨결에 두 남녀가 한 이불에 눕도록 기상천외한 계획을 꾸몄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장수를 매수하여 마을에 헛소문을 퍼뜨려 김과부가 꼼짝없이 돌쇠와 혼인하도록 만들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돌쇠 장가 보내기 대작전이었던 셈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글쎄, 김돌쇠 그 바보 녀석이 옆집 김과부 마님과 글쎄. 밤에 몰래. 아이고,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하구먼. 쯧쯧. 온 동네 망신살이구먼. 소금 장수에 과장된 소문 덕분에 모질이 돌쇠와 정절 과부 김연화가 밤에 몰래 야반도주했다는 황당무계한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후 돌쇠와 과부 김연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소문 때문에 꼼짝없이 발이 묶인 김연화는 결국 돌쇠에게 시집을 왔고 순박한 돌쇠는 얼떨결에 꿈에도 그리던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모질이 돌쇠와 정절과부 김연화의 요란한 혼례가 치러지던 날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던 아버지 버럭 김씨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 기뻐하며 흥얼거렸습니다. 자식을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반, 어사반이 되어야 한다더니
내 이 늙은 몸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어 아들 장가를 맺어주었으니 이제야 내가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자게 되었구먼. 에헤라디야, 풍악을 울려라. 옛말에 다이를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반, 어사반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는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숭고한 사랑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모자람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 돌쇠를 위해 온갖 꾀를 다 부려 마침내 장가를 성공시킨 아버지 버럭 김씨의 지혜와 헌신적인 사랑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 부모님의 크나큰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모두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 덕분이었을 테니까요. 아주 오랜 옛날 강원도 태백산맥 깊숙한 곳 봉화산 아래 작은 동네에 마음씨 착하기로 유명한 김연화라는 홀로 사는 여인이 살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과부라고 불렀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굳건하고 따뜻한 마음을 존경하며 칭송했지요. 마을 입구,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 초입에는 버럭 김씨라고 불리는 김덕배라는 호라비가 외아들 김돌쇠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하나뿐인 아들 돌쇠는 김덕배에게 너무나 소중했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어리숙했답니다. 돌쇠는 심성이 곱고 순수했지만 알아듣는 것이 늦고 배우는 속도도 느렸습니다. 버럭 김씨는 외동아들이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할까, 험한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까 늘 걱정하며 키웠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돌쇠가 20살을 훌쩍 넘긴 혼인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버럭 김씨는 늙기 전에 아들 장가라도 보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여기고 큰 결심을 하고 마을 중매쟁이 박씨 아줌마를 찾아 며느리감을 알아봤지만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김 어르신. 돌쇠 도련님은 인물도 훤하고 착하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색시들이 같이 살면 갑갑하다고 할 것 같아서. 쯧쯧. 중매를 보러 온 처녀들은 모두 고개를 가로저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 아침 떡국을 끓여 돌쇠와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하던 버럭 김씨는 결심한 듯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돌쇠를 마주 앉혔습니다. 돌쇠야, 금년에는 꼭 장가를 드려야 한다. 싫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에서 평생 살 거예요. 장가 안 갈래요. 아니, 왜 장가를 안 간다는 것이냐? 사내 자식이 배필을 만나 가정을 꾸려야지. 평생 늙은 아비랑 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버지도 보셨잖아요. 처녀들이 다 저를 바보라고 비웃고 도망갔어요. 저는 그런 여자랑 결혼하기 싫어요. 다시는 장가 얘기 꺼내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 떡국 좀 더 주세요. 다음 날 새벽부터 버럭 김씨는 마당에 털썩 앉아 커다란 참나무 둥치를 가져다 놓고 깎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 나무는 어디에 쓰시려고 다듬으세요? 땔감도 아닌데. 몽둥이다. 이 녀석아. 장가 안 갈 거면 몽둥이 찜질이라도 톡톡히 해야지. 자, 몽둥이 맛 좀 볼 테냐. 장가 가라.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장가 갈게요. 또 어느 날처럼 몽둥이를 높이 들고 돌쇠를 쫓던 버럭 김씨는 갑자기 밭둑에서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야. 아이고, 다행이다. 누구시오? 남의 집담을 함부로 넘다니. 혹시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잖아요. 왜 그렇게 숨을 씩씩거리시오? 얼굴은 온통 흙투성이인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요?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쫓기다가 담을 넘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서 안으로 들어와요. 우선 숨부터 진정시키고. 장가 때문에 아버지께 몽둥이로 쫓기다니 정말 딱하군요. 하지만 아버님 마음도 이해가 돼요. 혼인은 좋은 거니까. 예로부터 일륜지대사라고 했잖아요.
혼인이요. 혼인이 뭐가 좋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처녀들은 저만 보면 바보라고 놀리고 도망가기 바쁜데요. 혼인이란 말이죠.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외롭지 않고 든든하겠죠? 그리고,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정말로 혼인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럼요. 제대로만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장가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마음만 먹으면 안 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저도 혼인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줌마, 아니, 마님. 부디 저에게 장가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정말이시죠? 장가가는 법만 가르쳐 주신다면 아버지한테 몽둥이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꼭 장가갈 거예요. 자, 우선 전할례부터 시작해야 해요. 전할래요. 그건 또 뭐예요? 전할례라는 건 신랑이 기러기를 신부 댁에 보내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청하는 의식이에요. 원래는 살아있는 기러기를 써야 하지만 요즘은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쓰기도 하죠. 자, 기러기를 이렇게 손에 들고 아이고, 기러기요. 장가가려면 기러기를 잡아야 해요. 저는 새 정말 싫어하는데. 새똥도 싫고, 깃털도 징그러운데. 기러기는 나무로 깎은 거니까 걱정 마세요. 자, 이걸 들고 한번 해봐요. 다음은 교벨의 차례예요. 신랑 신부가 서로 절을 하는 의식이고요. 그리고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친형례, 혼례 절차가 꽤 복잡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예필상이라는 게 있는데 신랑이 신부의 잠자리를 봐주는 의식이에요. 첫날 밤을 준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저기 있는 이부자리를 한번 정리해 볼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신부는 팔다리가 없어요. 왜 제가 신부 이부자리를 정리해야 돼요? 신부가 직접 하면 더 깔끔할 텐데. 쯧쯧. 그건 첫날 밤을 잘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마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남녀가 혼인하면 첫날 밤에 으흠. 첫날 밤. 첫날 밤에 뭘 하는데요? 밤에 야식이라도 먹는 건가요? 에휴, 정말 답답하네. 이 답답한 사람아. 첫날 밤에는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이요. 사랑을 어떻게 나눠요? 떡처럼 잘라서 나눠 먹는 건가요? 아이고, 내가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네. 좋아요. 그럼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자, 이쪽으로 와봐요. 이부자리 밑에 눕고 저 베개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끌어안고 있어봐요. 따뜻하게 품에 안듯이. 그리고 가만히 느껴봐요. 베개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신기하네요. 베개가 보들보들하고 따뜻하네요. 자, 이제 베개 말고 나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아버지한테 몽둥이 피해 도망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마님 덕분에 따뜻한 방에서 편히 쉬게 됐네.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마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베개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안으라고 하셨어. 왜 갑자기 화를 내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 사람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귀한 혼례복을 함부로 벗으면 어떡해요? 에휴. 이 답답한 사람. 내가 속이 터져서 정말 못 참겠네. 장가가는 법을 제대로 알려주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기요. 마님. 지금 뭘 하시려고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간지러워요. 장가를 어떻게 가는지 제대로 알고 싶다고 했죠? 그럼 군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요. 자, 이제 내가 한 것처럼 내 속옷을 전부 벗어요.
어서. 네, 이제 내 위로 올라와요. 위로요. 어떻게 올라가는데요? 제가 무거워서 마님이 힘드실 텐데요. 부러지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고 말을 타듯 살살 올라타거라. 자, 어서. 알겠습니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뭘 해야 해요? 그 다음은 말이 필요 없느니라. 그냥 느끼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래. 바로 그렇게. 더 깊숙이. 바로 그 시각, 과부의 흑담 대문 앞에는 삿갓을 쓴 소금 장수박 씨가 커다란 소금 자루를 짊어지고 서 있었습니다. 마님 계십니까? 소금 장수 왔습니다. 소금 왔어요. 입 막으며 조용히 닥치거라. 지금 내 아들 돌쇠가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입 닥치고 조용히 사라지거라.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혀를 뽑아버릴 테니.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사람 잘못 봤소. 나는 소금 장수 박씨요. 조용히 닥치거라. 지금 내 아들 돌쇠가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입 닥치고 조용히 사라지거라.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혀를 뽑아버릴 테니. 이 엽전은 입막음 대가이니 감사히 받거라. 이건 돈. 이 귀한 돈을 왜 저에게. 그리고 돌쇠 도련님이 마님께 장가를. 정말입니까? 거짓말 같으냐. 이 엽전은 입막음 대가이니 감사히 받거라. 그리고 마을에 돌아가서 오늘 여기서 벌어진 일을 크게, 아주 크게, 멀리, 아주 멀리 떠들어 주시게. 알겠느냐? 돌쇠 도련님이랑 마님? 알겠습니다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돌쇠에게 아무리 중매를 넣어도 시집올 여인이 없어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버럭 김씨는 며칠 전 우연히 동네 안악들로부터 김연화 과부에 대한 흥미로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복의 김영감. 저기 저 마을 끝 외딴 집에 혼자 사는 김과부를 알고 있는가? 그럼 알다마다.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그 김과부 말하는 게지? 얼굴도 곱고 솜씨도 좋고 아주 싹싹한 여자라더구먼. 맞네. 혼자 산지 벌써 10년은 넘었는데 쯧쯧 혼자 밭일이며 집안일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다더라. 집에 힘쓸 남자가 없어 그런지 고민이 많다더구먼. 옳거니. 바로 그거구먼. 그럼 되겠구먼. 안악들의 귓속말 소문을 듣는 순간 버럭 김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김과부가 돌쇠 짝으로 딱 맞는 짝이로구나. 마침 김과부에게는 집안일을 돕고 힘쓸 남자가 필요하고 돌쇠는 어떻게든 장가를 보내야 하니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집불통 아들 돌쇠가 좋은 말로는 알아듣지 못할 것을 뻔히 알기에 일부러 몽둥이질을 해대며 돌쇠를 김과부 집으로 반강제로 몰아넣고 얼떨결에 두 남녀가 한 이불에 눕도록 기상천외한 계획을 꾸몄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장수를 매수하여 마을에 헛소문을 퍼뜨려 김과부가 꼼짝없이 돌쇠와 혼인하도록 만들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돌쇠 장가 보내기 대작전이었던 셈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글쎄, 김돌쇠 그 바보 녀석이 옆집 김과부 마님과 글쎄. 밤에 몰래. 아이고,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하구먼. 쯧쯧. 온 동네 망신살이구먼. 소금 장수에 과장된 소문 덕분에 모질이 돌쇠와 정절과부 김연화가 밤에 몰래 야반도주했다는 황당무계한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후 돌쇠와 과부 김연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소문 때문에 꼼짝없이 발이 묶인 김연아는 결국 돌쇠에게 시집을 왔고 순박한 돌쇠는 얼떨결에 꿈에도 그리던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모질이 돌쇠와 정절과부 김연아의 요란한 혼례가 치러지던 날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던 아버지 버럭 김씨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 기뻐하며 흥얼거렸습니다. 자식을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반, 어사반이 되어야 한다더니 내 이 늙은 몸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어 아들 장가를 맺어주었으니 이제야 내가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자게 되었구먼. 에헤라디야, 풍악을 울려라. 옛말에 아이를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반, 어사반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는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숭고한 사랑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모자람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 돌쇠를 위해 온갖 꾀를 다 부려 마침내 장가를 성공시킨 아버지 버럭 김씨의 지혜와 헌신적인 사랑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 부모님의 크나큰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모두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 덕분이었을 테니까요. 아주 오랜 옛날 강원도 태백산맥 깊숙한 곳 봉화산 아래 작은 동네에 마음씨 착하기로 유명한 김연아라는 홀로 사는 여인이 살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과부라고 불렀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굳건하고 따뜻한 마음을 존경하며 칭송했지요. 마을 입구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 초입에는 버럭 김씨라고 불리는 김덕배라는 호라비가 외아들 김돌쇠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하나뿐인 아들 돌쇠는 김덕배에게 너무나 소중했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어리숙했답니다. 돌쇠는 심성이 곱고 순수했지만 알아듣는 것이 늦고 배우는 속도도 느렸습니다. 버럭 김씨는 외동아들이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할까, 험한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까 늘 걱정하며 키웠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돌쇠가 20살을 훌쩍 넘긴 혼인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버럭 김씨는 늙기 전에 아들 장가라도 보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여기고 큰 결심을 하고 마을 중매쟁이 박씨 아줌마를 찾아 며느리감을 알아봤지만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김 어르신. 돌쇠 도련님은 인물도 훤하고 착하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색시들이 같이 살면 갑갑하다고 할 것 같아서. 쯧쯧. 중매를 보러 온 처녀들은 모두 고개를 가로저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 아침 떡국을 끓여 돌쇠와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하던 버럭 김씨는 결심한 듯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돌쇠를 마주 앉혔습니다. 돌쇠야, 금년에는 꼭 장가를 드려야 한다. 싫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에서 평생 살 거예요. 장가 안 갈래요. 아니, 왜 장가를 안 간다는 것이냐? 사내 자식이 배필을 만나 가정을 꾸려야지. 평생 늙은 아비랑 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버지도 보셨잖아요. 처녀들이 다 저를 바보라고 비웃고 도망갔어요. 저는 그런 여자랑 결혼하기 싫어요. 다시는 장가 얘기 꺼내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 떡국 좀 더 주세요. 다음 날 새벽부터 버럭 김씨는 마당에 털썩 앉아 커다란 참나무 둥치를 가져다 놓고 깎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 나무는 어디에 쓰시려고 다듬으세요? 땔감도 아닌데. 몽둥이다. 이 녀석아. 장가 안 갈 거면 몽둥이 찜질이라도 톡톡히 해야지. 자, 몽둥이 맛 좀 볼 테냐. 장가 가라.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장가 갈게요. 또 어느 날처럼 몽둥이를 높이 들고 돌쇠를 쫓던 버럭 김씨는 갑자기 밭둑에서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야. 아이고, 다행이다. 누구시오? 남의 집담을 함부로 넘다니. 혹시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잖아요. 왜 그렇게 숨을 씩씩거리시오? 얼굴은 온통 흙투성이인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요?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쫓기다가 담을 넘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서 안으로 들어와요. 우선 숨부터 진정시키고. 장가 때문에 아버지께 몽둥이로 쫓기다니 정말 딱하군요. 하지만 아버님 마음도 이해가 돼요. 혼인은 좋은 거니까. 예로부터 일륜지대사라고 했잖아요. 혼인이요. 혼인이 뭐가 좋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처녀들은 저만 보면 바보라고 놀리고 도망가기 바쁜데요. 혼인이란 말이죠.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외롭지 않고 든든하겠죠? 그리고,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정말로 혼인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럼요. 제대로만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장가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마음만 먹으면 안 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저도 혼인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줌마, 아니, 마님. 부디 저에게 장가 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정말이시죠? 장가 가는 법만 가르쳐 주신다면 아버지한테 몽둥이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꼭 장가 갈 거예요. 자, 우선 전할례부터 시작해야 해요. 전할래요. 그건 또 뭐예요? 전할례라는 건 신랑이 기러기를 신부 댁에 보내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청하는 의식이에요. 원래는 살아있는 기러기를 써야 하지만 요즘은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쓰기도 하죠. 자, 기러기를 이렇게 손에 들고 아이고, 기러기요. 장가 가려면 기러기를 잡아야 해요. 저는 새 정말 싫어하는데. 새똥도 싫고, 깃털도 징그러운데. 기러기는 나무로 깎은 거니까 걱정 마세요. 자, 이걸 들고 한번 해봐요. 다음은 교벨의 차례예요. 신랑 신부가 서로 절을 하는 의식이고요. 그리고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친형례, 혼례 절차가 꽤 복잡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예필상이라는 게 있는데 신랑이 신부의 잠자리를 봐주는 의식이에요. 첫날 밤을 준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저기 있는 이부자리를 한번 정리해 볼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신부는 팔다리가 없어요. 왜 제가 신부 이부자리를 정리해야 돼요? 신부가 직접 하면 더 깔끔할 텐데. 쯧쯧. 그건 첫날 밤을 잘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마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남녀가 혼인하면 첫날 밤에 으흠. 첫날 밤. 첫날 밤에 뭘 하는데요? 밤에 야식이라도 먹는 건가요? 에휴, 정말 답답하네. 이 답답한 사람아. 첫날 밤에는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이요. 사랑을 어떻게 나눠요? 떡처럼 잘라서 나눠 먹는 건가요? 아이고, 내가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네. 좋아요. 그럼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자, 이쪽으로 와봐요. 이부자리 밑에 눕고 저 베개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끌어안고 있어봐요. 따뜻하게 품에 안듯이. 그리고 가만히 느껴봐요. 베개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신기하네요. 베개가 보들보들하고 따뜻하네요. 자, 이제 베개 말고 나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아버지한테 몽둥이 피해 도망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마님 덕분에 따뜻한 방에서 편히 쉬게 됐네.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마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베개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안으라고 하셨어. 왜 갑자기 화를 내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 사람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귀한 혼례복을 함부로 벗으면 어떡해요? 에휴. 이 답답한 사람. 내가 속이 터져서 정말 못 참겠네.
장가가는 법을 제대로 알려주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기요. 마님. 지금 뭘 하시려고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간지러워요. 장가를 어떻게 가는지 제대로 알고 싶다고 했죠? 그럼 군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요. 자, 이제 내가 한 것처럼 내 속옷을 전부 벗어요. 어서. 네, 이제 내 위로 올라와요. 위로요. 어떻게 올라가는데요? 제가 무거워서 마님이 힘드실 텐데요. 부러지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고 말을 타듯 살살 올라타거라. 자, 어서. 알겠습니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뭘 해야 해요? 그 다음은 말이 필요 없느니라. 그냥 느끼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래. 바로 그렇게. 더 깊숙이. 바로 그 시각, 과부의 흑담 대문 앞에는 삿갓을 쓴 소금 장수박 씨가 커다란 소금 자루를 짊어지고 서 있었습니다. 마님 계십니까? 소금 장수 왔습니다. 소금 왔어요. 입 막으며 조용히 닥치거라. 지금 내 아들 돌쇠가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입 닥치고 조용히 사라지거라.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혀를 뽑아버릴 테니.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사람 잘못 봤소. 나는 소금 장수 박씨요. 조용히 닥치거라. 지금 내 아들 돌쇠가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입 닥치고 조용히 사라지거라.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혀를 뽑아버릴 테니. 이 엽전은 입막음 대가이니 감사히 받거라. 이건 돈. 이 귀한 돈을 왜 저에게. 그리고 돌쇠 도련님이 마님께 장가를. 정말입니까? 거짓말 같으냐. 이 엽전은 입막음 대가이니 감사히 받거라. 그리고 마을에 돌아가서 오늘 여기서 벌어진 일을 크게, 아주 크게, 멀리, 아주 멀리 떠들어 주시게. 알겠느냐? 돌쇠 도련님이랑 마님. 알겠습니다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돌쇠에게 아무리 중매를 넣어도 시집올 여인이 없어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버럭 김씨는 며칠 전 우연히 동네 안악들로부터 김연화 과부에 대한 흥미로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복의 김영감. 저기 저 마을 끝 외딴 집에 혼자 사는 김과부를 알고 있는가? 그럼 알다마다.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그 김과부 말하는 게지? 얼굴도 곱고 솜씨도 좋고 아주 싹싹한 여자라더구먼. 맞네. 혼자 산지 벌써 10년은 넘었는데 쯧쯧 혼자 밭일이며 집안일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다더라. 집에 힘쓸 남자가 없어 그런지 고민이 많다더구먼. 옳거니. 바로 그거구먼. 그럼 되겠구먼. 안악들의 귓속말 소문을 듣는 순간 버럭 김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김과부가 돌쇠 짝으로 딱 맞는 짝이로구나. 마침 김과부에게는 집안일을 돕고 힘쓸 남자가 필요하고 돌쇠는 어떻게든 장가를 보내야 하니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집불통 아들 돌쇠가 좋은 말로는 알아듣지 못할 것을 뻔히 알기에 일부러 몽둥이질을 해대며 돌쇠를 김과부 집으로 반강제로 몰아넣고 얼떨결에 두 남녀가 한 이불에 눕도록 기상천외한 계획을 꾸몄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장수를 매수하여 마을에 헛소문을 퍼뜨려 김과부가 꼼짝없이 돌쇠와 혼인하도록 만들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돌쇠 장가 보내기 대작전이었던 셈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글쎄, 김돌쇠 그 바보 녀석이 옆집 김과부 마님과 글쎄. 밤에 몰래. 아이고,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하구먼. 쯧쯧. 온 동네 망신살이구먼. 소금 장수에 과장된 소문 덕분에 모질이 돌쇠와 정절과부 김연하가 밤에 몰래 야반도주했다는 황당무계한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후 돌쇠와 과부 김연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소문 때문에 꼼짝없이 발이 묶인 김연하는 결국 돌쇠에게 시집을 왔고, 순박한 돌쇠는 얼떨결에 꿈에도 그리던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모질이 돌쇠와 정절과부 김연하의 요란한 혼례가 치러지던 날,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던 아버지 버럭 김씨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 기뻐하며 흥얼거렸습니다. 자식을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반, 어사반이 되어야 한다더니 내 이 늙은 몸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어 아들 장가를 맺어주었으니 이제야 내가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자게 되었구먼. 에헤라디야, 풍악을 울려라. 옛말에 다이를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반, 어사반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는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숭고한 사랑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모자람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 돌쇠를 위해 온갖 꾀를 다 부려 마침내 장가를 성공시킨 아버지 버럭 김씨의 지혜와 헌신적인 사랑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 부모님의 크나큰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모두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 덕분이었을 테니까요. 아주 오랜 옛날 강원도 태백산맥 깊숙한 곳 봉화산 아래 작은 동네에 마음씨 착하기로 유명한 김연하라는 홀로 사는 여인이 살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과부라고 불렀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굳건하고 따뜻한 마음을 존경하며 칭송했지요. 마을 입구,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 초입에는 버럭 김씨라고 불리는 김덕배라는 호라비가 외아들 김돌쇠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하나뿐인 아들 돌쇠는 김덕배에게 너무나 소중했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어리숙했답니다. 돌쇠는 심성이 곱고 순수했지만 알아듣는 것이 늦고 배우는 속도도 느렸습니다. 버럭 김씨는 외동아들이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할까, 험한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까 늘 걱정하며 키웠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돌쇠가 20살을 훌쩍 넘긴 혼인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버럭 김씨는 늙기 전에 아들 장가라도 보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여기고 큰 결심을 하고 마을 중매쟁이 박씨 아줌마를 찾아 며느리감을 알아봤지만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김 어르신. 돌쇠 도련님은 인물도 훤하고 착하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색시들이 같이 살면 갑갑하다고 할 것 같아서. 쯧쯧. 중매를 보러 온 처녀들은 모두 고개를 가로저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 아침 떡국을 끓여 돌쇠와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하던 버럭 김씨는 결심한 듯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돌쇠를 마주 앉혔습니다. 돌쇠야, 금년에는 꼭 장가를 드려야 한다. 싫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에서 평생 살 거예요. 장가 안 갈래요. 아니, 왜 장가를 안 간다는 것이냐? 사내 자식이 배필을 만나 가정을 꾸려야지. 평생 늙은 아비랑 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버지도 보셨잖아요. 처녀들이 다 저를 바보라고 비웃고 도망갔어요. 저는 그런 여자랑 결혼하기 싫어요. 다시는 장가 얘기 꺼내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 떡국 좀 더 주세요. 다음 날 새벽부터 버럭 김씨는 마당에 털썩 앉아 커다란 참나무 둥치를 가져다 놓고 깎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 나무는 어디에 쓰시려고 다듬으세요? 땔감도 아닌데. 몽둥이다. 이 녀석아. 장가 안 갈 거면 몽둥이 찜질이라도 톡톡히 해야지. 자, 몽둥이 맛 좀 볼 테냐. 장가 가라.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장가 갈게요.
또 어느 날처럼 몽둥이를 높이 들고 돌쇠를 쫓던 버럭 김씨는 갑자기 밭둑에서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야, 아이고, 다행이다. 누구시오? 남의 집담을 함부로 넘다니. 혹시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잖아요. 왜 그렇게 숨을 씩씩거리시오? 얼굴은 온통 흙투성이인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요?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쫓기다가 담을 넘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서 안으로 들어와요. 우선 숨부터 진정시키고. 장가 때문에 아버지께 몽둥이로 쫓기다니 정말 딱하군요. 하지만 아버님 마음도 이해가 돼요. 혼인은 좋은 거니까. 예로부터 일륜지대사라고 했잖아요. 혼인이요. 혼인이 뭐가 좋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처녀들은 저만 보면 바보라고 놀리고 도망가기 바쁜데요. 혼인이란 말이죠.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외롭지 않고 든든하겠죠? 그리고,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정말로 혼인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럼요. 제대로만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장가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마음만 먹으면 안 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저도 혼인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줌마, 아니, 마님. 부디 저에게 장가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정말이시죠? 장가가는 법만 가르쳐 주신다면 아버지한테 몽둥이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꼭 장가갈 거예요. 자, 우선 전할례부터 시작해야 해요. 전할래요. 그건 또 뭐예요? 전할례라는 건 신랑이 기러기를 신부 댁에 보내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청하는 의식이에요. 원래는 살아있는 기러기를 써야 하지만 요즘은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쓰기도 하죠. 자, 기러기를 이렇게 손에 들고 아이고, 기러기요. 장가가려면 기러기를 잡아야 해요. 저는 새 정말 싫어하는데. 새똥도 싫고, 깃털도 징그러운데. 기러기는 나무로 깎은 거니까 걱정 마세요. 자, 이걸 들고 한번 해봐요. 다음은 교벨의 차례예요. 신랑 신부가 서로 절을 하는 의식이고요. 그리고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친형례, 혼례 절차가 꽤 복잡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예필상이라는 게 있는데 신랑이 신부의 잠자리를 봐주는 의식이에요. 첫날 밤을 준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저기 있는 이부자리를 한번 정리해 볼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신부는 팔다리가 없어요. 왜 제가 신부 이부자리를 정리해야 돼요? 신부가 직접 하면 더 깔끔할 텐데. 쯧쯧. 그건 첫날 밤을 잘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마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남녀가 혼인하면 첫날 밤에 으흠. 첫날 밤. 첫날 밤에 뭘 하는데요? 밤에 야식이라도 먹는 건가요? 에휴, 정말 답답하네. 이 답답한 사람아. 첫날 밤에는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이요. 사랑을 어떻게 나눠요? 떡처럼 잘라서 나눠 먹는 건가요? 아이고, 내가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네. 좋아요. 그럼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자, 이쪽으로 와봐요. 이부자리 밑에 눕고 저 베개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끌어안고 있어봐요. 따뜻하게 품에 안듯이. 그리고 가만히 느껴봐요. 베개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신기하네요. 베개가 보들보들하고 따뜻하네요. 자, 이제 베개 말고 나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아버지한테 몽둥이 피해 도망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마님 덕분에 따뜻한 방에서 편히 쉬게 됐네. 아이고, 잘 됐다.
잘 됐어. 마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베개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안으라고 하셨어. 왜 갑자기 화를 내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 사람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귀한 혼례복을 함부로 벗으면 어떡해요? 애규. 이 답답한 사람. 내가 속이 터져서 정말 못 참겠네. 장가가는 법을 제대로 알려주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기요. 마님. 지금 뭘 하시려고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간지러워요. 장가를 어떻게 가는지 제대로 알고 싶다고 했죠? 그럼 군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요. 자, 이제 내가 한 것처럼 내 속옷을 전부 벗어요. 어서. 네, 이제 내 위로 올라와요. 위로요. 어떻게 올라가는데요? 제가 무거워서 마님이 힘드실 텐데요. 부러지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고 말을 타듯 살살 올라타거라. 자, 어서. 알겠습니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뭘 해야 해요? 그 다음은 말이 필요 없느니라. 그냥 느끼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래. 바로 그렇게. 더 깊숙이. 바로 그 시각, 과부의 흑담 대문 앞에는 삿갓을 쓴 소금 장수 박씨가 커다란 소금 자루를 짊어지고 서 있었습니다. 마님 계십니까? 소금 장수 왔습니다. 소금 왔어요. 입 막으며 조용히 닥치거라. 지금 내 아들 돌쇠가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입 닥치고 조용히 사라지거라.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혀를 뽑아버릴 테니.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사람 잘못 봤소. 나는 소금 장수 박씨요. 조용히 닥치거라. 지금 내 아들 돌쇠가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입 닥치고 조용히 사라지거라.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혀를 뽑아버릴 테니. 이 엽전은 입막음 대가이니 감사히 받거라. 이건 돈. 이 귀한 돈을 왜 저에게. 그리고 돌쇠 도련님이 마님께 장가를. 정말입니까? 거짓말 같으냐. 이 엽전은 입막음 대가이니 감사히 받거라. 그리고 마을에 돌아가서 오늘 여기서 벌어진 일을 크게, 아주 크게, 멀리, 아주 멀리 떠들어 주시게. 알겠느냐? 돌쇠 도련님이랑 마님. 알겠습니다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돌쇠에게 아무리 중매를 넣어도 시집올 여인이 없어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버럭 김씨는 며칠 전 우연히 동네 안악들로부터 김연화 과부에 대한 흥미로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복의 김영감. 저기 저 마을 끝 외딴 집에 혼자 사는 김과부를 알고 있는가? 그럼 알다마다.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그 김과부 말하는 게지? 얼굴도 곱고 솜씨도 좋고 아주 싹싹한 여자라더구먼. 맞네. 혼자 산지 벌써 10년은 넘었는데 쯧쯧 혼자 밭일이며 집안일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다더라. 집에 힘쓸 남자가 없어 그런지 고민이 많다더구먼. 옳거니. 바로 그거구먼. 그럼 되겠구먼. 안악들의 귓속말 소문을 듣는 순간 버럭 김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김과부가 돌쇠 짝으로 딱 맞는 짝이로구나. 마침 김과부에게는 집안일을 돕고 힘쓸 남자가 필요하고 돌쇠는 어떻게든 장가를 보내야 하니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집불통 아들 돌쇠가 좋은 말로는 알아듣지 못할 것을 뻔히 알기에 일부러 몽둥이질을 해대며 돌쇠를 김과부 집으로 반강제로 몰아넣고
얼떨결에 두 남녀가 한 이불에 눕도록 기상천외한 계획을 꾸몄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장수를 매수하여 마을에 헛소문을 퍼뜨려 김과부가 꼼짝없이 돌쇠와 혼인하도록 만들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돌쇠 장가 보내기 대작전이었던 셈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글쎄, 김돌쇠 그 바보 녀석이 옆집 김과부 마님과 글쎄. 밤에 몰래. 아이고,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하구먼. 쯧쯧. 온 동네 망신살이구먼. 소금 장수에 과장된 소문 덕분에 모질이 돌쇠와 정절과부 김연화가 밤에 몰래 야반도주했다는 황당무계한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후 돌쇠와 과부 김연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소문 때문에 꼼짝없이 발이 묶인 김연화는 결국 돌쇠에게 시집을 왔고, 순박한 돌쇠는 얼떨결에 꿈에도 그리던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모질이 돌쇠와 정절과부 김연화의 요란한 혼례가 치러지던 날,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던 아버지 버럭 김씨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 기뻐하며 흥얼거렸습니다. 자식을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반, 어사반이 되어야 한다더니 내 이 늙은 몸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어 아들 장가를 맺어주었으니 이제야 내가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자게 되었구먼. 에헤라디야, 풍악을 울려라. 옛말에 다이를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반, 어사반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는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숭고한 사랑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모자람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 돌쇠를 위해 온갖 꾀를 다 부려 마침내 장가를 성공시킨 아버지 버럭 김씨의 지혜와 헌신적인 사랑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 부모님의 크나큰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모두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 덕분이었을 테니까요. 아주 오랜 옛날 강원도 태백산맥 깊숙한 곳 봉화산 아래 작은 동네에 마음씨 착하기로 유명한 김연화라는 홀로 사는 여인이 살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과부라고 불렀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굳건하고 따뜻한 마음을 존경하며 칭송했지요. 마을 입구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 초입에는 버럭 김씨라고 불리는 김덕배라는 호라비가 외아들 김돌쇠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하나뿐인 아들 돌쇠는 김덕배에게 너무나 소중했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어리숙했답니다. 돌쇠는 심성이 곱고 순수했지만 알아듣는 것이 늦고 배우는 속도도 느렸습니다. 버럭 김씨는 외동아들이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할까, 험한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까 늘 걱정하며 키웠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돌쇠가 20살을 훌쩍 넘긴 혼인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버럭 김씨는 늙기 전에 아들 장가라도 보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여기고 큰 결심을 하고 마을 중매쟁이 박씨 아줌마를 찾아 며느리감을 알아봤지만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김 어르신. 돌쇠 도련님은 인물도 훤하고 착하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색시들이 같이 살면 갑갑하다고 할 것 같아서. 쯧쯧. 중매를 보러 온 처녀들은 모두 고개를 가로저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 아침 떡국을 끓여 돌쇠와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하던 버럭 김씨는 결심한 듯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돌쇠를 마주 앉혔습니다. 돌쇠야, 금년에는